네, 육군전사 위국 헌신 제10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8팀의 장병들이 선보이는 도전하는 청춘의 이야기. 대한의 젊은이들이 준비한 오늘 발표가 내일이 더 강한, 내일이 더 좋은 육군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도전 나도 명강사의 심사위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맡아주신 전문 심사위원 4분과 모니터링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설렘과 기대감 속에 막을 올린 제10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실패를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 가슴 한켠에 뭔가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올해 대회는 이틀에 걸쳐 진행된 가운데 일부는 육군 장병들이 참가해 실력을 뽐냈는데요. 육군 장병들의 병영 생활과 위국 헌신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작은 일상에서의 실천과 희생이 모여서 비로소 필요할 때 발휘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웃음과 감동으로 가득했던 시간. 최고의 명강사는 누가 됐을까요? 최우수상 이정민 소위, 최우수상은 육군 백이 기감여단 이정민 소위, 권일송 상병, 지상작전사령부 1100일 공병단 김건우 상병이 수상했습니다. 영예 대상 김영준 상병 축하드립니다. 제10회 장병 강연대회 영예의 대상은 육군 75사단 208여단 김영준 상병이 수상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우수상과 대상 수상자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선봉! 강하고 스마트한 지상군 지상작전사령부 1100일 공병단에서 도저를 운전하고 있는 상병 김건우입니다. 군생활은 나를 위할 것인가 남을 위할 것인가 라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 스프링복 사람을 보다는 자신만을 바라보았던 제가 신뢰와 존중이라는 가치를 통해 군대의 한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낸 사소한 일들을 지금부터 자부심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렸던 한 마리의 스프링복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선봉! 선봉! 스프링복 사람을 보다라는 주제로 이번 강연을 진행하게 될 1100일 공병단 상병 김건우입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앞에 계신 대령님처럼 용사들의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여기 계신 제작진분들처럼 국방을 널리 알리거나, 또 누군가는 저처럼 중장비를 운전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서 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신기하게도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 일의 의미에 대해 물으면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의 보훈인식조사에 따르면 병영 업무의 자발적 이행에 대해 묻는 질문에 20대의 인식은 72.2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병영 업무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20대 인식이 가장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누군가는 긍정적인 시각을 해답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제9회 장병 강연대회 우승자인 박성근 상병은 뜻밖의 일 속에서 나의 가능성을 찾고 긍정적 시각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에 못이 박힌 환자에게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처방처럼 긍정적인 시각도 아무리 애써도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이들에겐 허상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무언가 다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조금은 근본적이고 그리고 조금은 인간적인 그런 해결책 말입니다. 그런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 군생활의 의미를 나라를 위한 일에서 나를 위한 일로 바꿔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군대에 와서 무엇이 바뀌었고 또 무엇이 변했을까? 그랬더니 생각난 답이 한 가지 있더군요.
사회에서의 저는 마치 스프링복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스프링복은 이렇게 생긴 아프리카 초식 동물입니다. 이들 사이에선 더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한 달리기 경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신기한 점은 그렇게 몇 분, 몇 시간, 며칠을 쉬지 않고 달리다 보면 이들은 자신이 왜 달리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무엇을 향해 달렸는지조차 잊은 채 이들은 강가나 절벽을 만나 떼죽음을 당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입, 학점, 취업에 이르기까지 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이들은 제가 제쳐야 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목표를 잃은 채 저는 어디로 향하는지 모를 달리기 경쟁을 반복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 저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그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처럼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한 번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남들이 보지 않는 앞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 그래서 자대에서 항상 열심히 선임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얻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건우야, 나는 사람이란 하나의 세계라 생각해. 지금껏 그 사람이 겪었던 경험, 생각, 그리고 가치관이 모두 응축된 하나의 세계 말이야. 군대에서는 조금은 열린 시각으로 너의 세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어. 너가 군대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건 너가 하지 않은 일들이 돌고 돌아 누군가의 발 앞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일이야.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는 지금껏 제가 해왔던 군 생활을 돌아보게 해줬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전우들은 제가 제쳐야 할 대상들이 아닌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제 가치의 토대는 누군가를 짓밟고 얻은 성적 따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군대에서 일하는가? 그것은 더 이상 나라를 위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넘어 제 가치관이 성장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얻은 믿음과 신뢰, 그 가치들을 토대로 저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지게차 타는 법을, 누군가는 타로를 알려주었고 누군가는 공구 다루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마술을, 또 누군가는 제게 정확한 운동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순간순간마다 저는 성장하고 있었고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장병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낸 그 사소한 일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군의 원동력은 무언가 대단한 사람들, 무언가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자신의 자리에서 힘써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낸 그 사소한 일들 가까이서 보면 너무도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모여 부대가 돌아가고 그 사소한 힘을 원동력으로 대한민국의 군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다고, 대견하다고, 그리고 자랑스럽다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또는 성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군 생활이 마치 제 삶의 마침표가 될 줄 알았습니다. 사회에서의 나를 지우고 무언가 새로운 문단을 써 내려가야 할 그런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건우는 군 생활이 더 이상 제 삶의 마침표가 아닌 쉼표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쉼표의 역할은 무언가 쉬어가는 역할이 될 수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텀을 둔 것처럼 무언가를 강조하거나 남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겐 쉬어가는 시간이, 누군가에겐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는 시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남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되었건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생활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을 때 그제야 우린 스스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지금까지 천백이 공명단 상병 김건우였습니다. 선보! 동해선부 노출부대 100기 기갑여단 33전차단의 3중대가 응원합니다. 이정민 건수 화이팅! 차렷! 전방에 대하여 경례! 충성! 바로! 안녕하십니까 국군 장병 여러분. 저희는 동해의 전선을 지키는 방패 동해 유일의 기갑여단 102 기갑여단에서 수대장과 용사로서 직접 몸으로 경험하며 얻은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팀 탱크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첨단 과학 기술로 무장된 우리 기갑부대 이야기를 통해 팀 리더십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육군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입대하기 전 평생 리더의 자리에 설 일이 없을 것이다 단정짓고 리더십 그 자체를 저에겐 불필요한 가치로 치부하며 살아왔습니다. 넌 어떠한 리더로 성장하고 싶니? 라는 사람들의 그 흔한 질문에 단 한 번도 답변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고민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입대하기 전? 그러면 입대한 이후에는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네? 네, 맞습니다. 입대 이후에 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저희 이 생각에는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수대장인 저도 모르는 뭔가 보고되지 않은 엄청난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사실 얼마 전에 개최된 TMPS 교연대회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마도 방금 여러분들께서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아마도 TMPS가 뭐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TMPS란 탱크 멀티 퍼포스 시뮬레이터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전차 다목적 시뮬레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비로 우리 전차 부대는 첨단 과학기술을 실제 훈련에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실제 지형과 동일한 가상현실 상에서 실제 전차와 유사한 승차감을 통해 실전적인 조종, 사격, 전투기술 숙달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입니다. 전차는 4명의 승무원, 즉 전차장, 호수, 조종수, 탄약수가 있고 전차장의 지휘하에 이 4명의 승무원이 하나가 되어 팀워크를 발휘할 때 비로소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주는 팀 그 자체입니다. 저는 10개월의 군생활 동안 3번의 교연대회를 참여했지만 단 한 번도 2대 이상 승리를 가져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연대회를 참여할 때마다 긴장을 정말 많이 했고 실수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연대회 때도 변함은 없었습니다. 바로 주포의 안전장치를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교전에 돌입한 것이었죠. 진짜? 그러면 전차포를 아예 사용할 수가 없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저는 선두 감시 전차로 적을 먼저 식별했음에도 사격을 할 수 없었고 그대로 소대장님 전차가 적 전차에 완파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또 지는구나, 나로 인해서 모두가 피해를 보는구나 하며 혼자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전차장님은 저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시고 빠르게 연막탄을 사용해 적의 시야를 차단했고 저희 조종수는 후진 않는 판단을 하면서 제가 재정비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그 경기에서 아주 짜릿한 역전승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기쁘면서도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실제 전장 속이었다면 저로 인해 소대장님을 포함한 4명의 전우가 전사했을 것이고 저희 중대는 작전 수행에 있어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전차장님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좀 더 집중해서 잘해보자라고 저의 맞선임이자 조종수는 아주 잘했어, 멋있었어 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매 교연 대회 때마다 저의 실력 부족으로 떨어져 있던 저희 승무원들이 저를 원망하기보다는 저를 믿고 응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수대장인 제가 보기에도 우리 권일송 상병이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었고 전차장께서도 권일송 상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융통성 있는 지휘를 해준 덕분에 저희 팀이 60여 대 단차가 참여한 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행동이었겠지만 이 사건은 저에게 처음으로 리더십이라는 이 단어와 진지하게 마주볼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리더란 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의 힌트를 조직에 제공함으로써 조직과 조직원의 성장과 화합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며 제대로 된 리더십은 조직원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느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권일성만의 리더십을 찾고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권일송 상병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 장병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갑부대의 자랑스러운 지휘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맥메스터 장군인데요. 우리 밀덕이자 전쟁사 덕후인 권일송 상병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겠죠?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맥메스터 장군은 전 미 국가안보 보좌관이자 이라크 전쟁 당시 미 제7군단 제2기갑수색연대 에코중대 중대장으로서 그 유명한 사막의 폭풍 작전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대위였던 맥메스터는 상관으로부터 연대 최선두에서 72신 지역까지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빠르게 진격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72신 지역에서 적 1개 중대급 전차부대를 식별, 빠르게 공격을 감행하면서 아군의 피해 없이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교전 장소에서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73 이스팅 지역에 적의 기갑부대 본대가 있다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때 맥메스터 대위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코중대에는 전차가 단 10대뿐이었기 때문에 이 에코중대만으로 적의 본대와 충돌하는 것은 중대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기상 악화로 인해 미군이 자랑하던 근접 항공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후퇴? 아니면 본부로부터의 지원 대기? 아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 맥메스터 장군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바로 급속 공격을 선택하게 됩니다. 맥메스터는 여기에서 적 기갑부대 본대를 경멸하지 않는다면 연대 본부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코중대만으로 적의 기갑부대 본대로 급속 공격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에코중대는 단 한 대의 피격 없이 적 본대 전차 30여 대를 격파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리더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우리 기갑부대의 자랑스러운 선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우리 권일송 장병은 여기서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했구나. 여러분, 전 여기서 리더십도 정말 중요했지만 이러한 리더의 과감하지만 무모한 결정에 따라줬던 에코중대원들의 팔로워십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팀 리더십이 아무런 기반 없이 만들어졌을까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팀 리더십과 육군 핵심 가치가 바로 그 힌트인데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이익과 국민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이기에 적진으로 향하는 선택을 했던 맥메스터 대위의 리더십, 그리고 무모한 결정임에도 명령에 따랐던 에코중대원들의 팔로워십, 그리고 간부와 용사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의 전차의 승무원으로서, 팀원으로서 함께 전장을 향해 나아갔던 권상병 전차의 팀워크는 위국헌신의 리더십으로, 책임한수의 팔로워십으로 상호 존중의 팀워크로 나타났기에 비로소 발현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총성이 울리는 절체절명의 전장 속에서 위국헌신, 책임한수, 상호 존중의 육군 핵심 가치로 빚어진 확고한 신념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팀 리더십의 힘은 절대로 온전히 발휘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리더를 꿈꾸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신념과 리더십을 향한 치열한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팀 탱크의 소위 이정민 상병 권일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전방에 대하여 경례 충성! 단결.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약한 시작, 그러나 창대할 그 끝을 향하여 라는 강연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제75 보병사단 208여단 상병 김영준입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어낸 가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단결. 단결.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전 나도 명강사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저희 군 생활을 소개하게 된 제75 보병사단 상병 김영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군복, 이거 사이즈가 조금 커 보이지 않습니까?
쟤는 원래 저렇게 크게 입는 걸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여드릴 이 군복이 꽉 끼는 제 예전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제가 과거에는 대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록 명강사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는 어떤 특별한 계기나 뜻을 가지고 입대하진 않았습니다. 작년까지 사회에서 대학을 다녔던 저는 심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다가오는 학기에도 제대로 된 수업이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별 생각 없이 입대하는 친구를 따라 추가 모집 신청을 통해 군대에 왔습니다. 워낙 급하게 내린 결정이다 보니 몸과 마음 모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입대할 당시에 저 몸무게는 무려 95kg, 고도 비만의 체형이었고 그렇게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체력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채로 제 군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싫어했고 또 잘하지도 못했기에 처음 자대에 왔을 때 체력 단련에 대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시켜서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이렇게 하기 싫었던 체력 단련을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당연히 자존감의 하락과 함께 성적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등병 때 본 첫 체력 검정에서 저는 전 종목에서 불합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게 된 것은 4월 첫 휴가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당시 입대 전에 비해 오히려 더 위축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남은 내 군생활 더 넘어서 저녁 이후에도 아무것도 바뀔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거 체력 단련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의 첫 목표는 당시 95kg 고도 비만이었던 저의 체형을 정상 체중으로 감량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키에 비례한 정상 체중이 되기 위해서는 무려 25kg이라는 무게를 감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보니 막상 할 수 있겠다는 의지보다는 좌절감과 막막함이 들었습니다. 원인은 너무 큰 목표였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제대로 된 체중 감량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해낼 수 있다는 믿음보다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큰 목표를 비교적 달성하기 쉬운 작은 목표들로 쪼개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목표는 매일 3km 완주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곧 기록을 재고 몇 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얼마가 걸려도 좋으니 중간에 멈추지 않고 3km를 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매일매일 제가 세운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가다 보면 반드시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체력 단련을 해나갔습니다. 저는 현재 67kg으로 6개월 만에 28kg을 감량하였습니다. 이 훈련소 때의 제 모습과 비교했을 때 이 날렵해진 턱선과 갸름해진 얼굴 그리고 이 헐렁해진 군복이 보이십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발표 준비를 하면서 두 사진을 놓고 보니 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남은 군생활 넘어서 저녁 이후에도 제가 무엇을 더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매우 설레고 또 기대가 됩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한 목표의 성취를 이미 한번 경험하였기 때문에 저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따라서 앞에서 세운 목표들을 다 이룬 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다방면에서 빼어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와 제가 어떻게 6개월 만에 이런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번 체력 단련을 통해서 저는 아주 소중하고 또 확실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매일매일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 성과가 쌓여 엄청난 결과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제가 이루어낸 성과들이 저 혼자에게만 도움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부대 넘어서 국가 방위라는 하나의 거대한 임무에 좋은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체력 단련과 독서 등 제가 군생활 동안 세운 목표들을 달성하여 저 자신의 전투력을 갈고 닦는 행위가 바로 위국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국 헌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위하는 데 있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개선함으로써 기여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행동들 모두가 위국 헌신인 것입니다. 또한 군인에게는 하루에 1시간 30분이라는 체력 단련 시간이 있습니다. 즉 군인으로서 체력 증진 또한 하나의 임무입니다. 저는 힘들었지만 매일매일 3km 완주 및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를 통하여 제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주말, 개인정비 시간을 이용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임무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성공하는 태도가 바로 책임 완수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목표를 달성하고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 이룬다면 이러한 작은 성과들이 쌓이고 또 합쳐져 우리나라를 지키는 힘! 국방력에 막강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군생활을 보내시겠습니까? 그저 의미 없는 인생에서 흘려보내는 그런 18개월입니까? 아니면 의미 있고 보람찬 18개월입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의미 있는 군생활을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함께 여러분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성공에 도달해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군생활 컨설턴트 상병 김영준이었습니다. 단결! 우리가 감히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내용을 좋게 봐주셔서인지 상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고 제 인생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냈던 절반의 군 생활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앞으로 남아있을 그 절반의 군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생활 동안 겪었던 이야기와 육군의 핵심 가치를 재미나게 설명하고 싶다는 원래 목적과 부합한 발표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다! 도전! 나도 명강사!